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 한해 10대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였습니다. 도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선거 결과 역시 여러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또 올해 7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 교육이 실현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됐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강원도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초반에 꽤 시끄러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그야말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의 키를 쥐고 있는데요. 공전을 하면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결정이 된 겁니다.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춘천의 일부 읍면동 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 합쳐지거나 또 4개 시군이 5개 시군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의석수 8개는 지켜냈지만 이 같은 선거구가 발생을 하면서 유권자들을 물론 출마자들에게도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인구수만 고려해 이러한 선거구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상황 인터뷰 통해서 들어보시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이 떠날 것이며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4.15 총선을 보이콧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다. 네,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진행되긴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치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다행히 선거는 큰 문제 없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미리 준비를 많이 한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한 손에는 위생장갑을 끼고 또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차분히 선거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과 최종 투표율은 66%였는데요. 이는 지난 14대 총선에 비교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빛을 발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선거가 잘 치러졌었는데요. 그 결과 여당과 야당 모두의 성과와 과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요. 당시의 결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결과는 미래통합당 4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한 정치 보수색을 보였던 강원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이 3석을 참여함으로써 강원도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다소 아쉬운 성과를 보였다는 그런 결과도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명을 바꿔서 국민의힘 당이죠. 아쉽기는 했지만 성방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한 보수색을 띄워왔던 강원도이기 때문에 양 정당 모두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총선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싸움꾼이 아닌 초심과 진심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의 뜻을 좀 더 받들고 또 소통을 더욱 많이 해서 제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말씀과 의견들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힘 있는 재선의 힘으로 재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네, 4.15 총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올해 또 하나의 도내 중요 이슈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실상 무상교육이 실현됐다는 점인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도내 모든 학생들은 사실상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당초 강원도 교육청은 새해부터 이 같은 무상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생각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가정들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덜기 위해 도교육청이 좀 더 속도를 낸 겁니다.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올해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했던 수업료 등은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무상교육은 실시될 수 있게 됐는데 그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 됩니다. 도와 교육청이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표방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걱정은 예산 부분입니다. 도교육청이 집계한 것을 보면요.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 같은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요.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 비율인 9.5%가 너무 많다는 주장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도교육청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강원도 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도입된 뜻깊은 원년이었는데요. 새해는 또 도내 무상교육이 탈없이 뿌리내리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기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